티타임즈가 내년 사업 전략 수립을 위한 필수 코스 2026년 AI 트렌드 VOD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본격화할 에이전트 이코노미와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제조 AI,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피지컬 AI와 메타버스의 부활, AI의 진화를 내년 사업 전략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요? 자세한 사항은 댓글창을 확인하세요. 젠슨 황이 오면요, 관련 산업의 CEO들 다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요, 뭐 불협화음 내지 마라, 내면은 퇴출시키겠다, 절대 권력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잘 협업해서 돌아가요. 국가가 할 일을 지금 이제 기업의 제2의 모리스 창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현실이 AI 팩토리인 것 같아요. AI, 이 알고리즘의 파운드리가 되는 게 AI 팩토리입니다. 지금 대만이 하고 있는 AI 팩토리가 GPU 만장이거든요. 최근에 AI 국가 컴퓨팅 센터 그 3차 공모를 보면 GPU를 15,000장을 국가가 확보를 해주는 거죠. 15,000장을 돌려본 민간 기업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요. 이런 벙벙한 그림 가지고는 야, 이거 참 아깝다. 이 대만의 반도체는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아는 건 사실 TSMC 정도인 것 같아요. 장관님이 또 보시기에는 대만의 인사들도 접촉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대만은 어떤 상황입니까? 대만은 한마디로 TSMC가 대만의 보험이죠. 그러니까 대만의 정치인들은 아예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해요. 이게 경제적으로든 그렇죠. 군사적으로든. 네네. 우리는 TSMC가 우리나라의 보험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대만의 자부심이기도 하고 대만의 핵심 축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함께한다. 이 힘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만 정부와 TSMC와 젠슨 황, 이 삼각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제가 대만을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만이 AI 팩토리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저는 스마트 팩토리를 했던 이제 중기부 주무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AI 팩토리? 이거 나도 그 당시에도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를 AI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이제 요거까지 하다가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런 건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만의 AI 팩토리는 데이터를 지식으로 만드는 공장이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앞으로는 모든 공장은 두 개의 공장이 필요하다. 하나는 기존의 제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 플러스 이 제조 공장에다가 인공지능을 부착하는 인공지능 공장이 필요하다. 또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세탁기를 만들면서 여기에 인공지능을 붙이는데 어떤 인공지능을 붙이냐. 세탁물이 들어가면 이 세탁물의 성질을 인공지능이 센서를 통해서 스스로 파악해서 세탁 방법을 알아서 선택해주는, 그러니까 그냥 세탁기만 넣고 그냥 나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는, 알아서 돌아가는 이런 식의 그 인공지능 팩토리를 대만이 세계 최고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조강국 대만에서 AI 제조강국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AI 자체도 만들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제품화하는 거군요. 저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딱 뭔가 찌릿하는 전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제가 중기부 장관 하면서 캠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리아 AI 매뉴팩처링 플랫폼.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의 민관 협력 제조 특화 플랫폼이에요. AI 제조 특화 플랫폼. 그러니까는 우리나라가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창원공단이라든가 이런 공단에서 발생하는 제조 데이터를 다 거기서 축적을 해서 이걸 가지고 AI의 데이터로 쓰기 위한 그걸 만들었었는데, 지금 대만이 하겠다는 AI 팩토리에다가 돌리면 이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AI라는 게 항상 개발만 얘기를 하다가 AI를 제조한다는 또 개념을 또 갖다 붙이니까 엄청난 사업성도 보이고 여기서 돈이 되는 거죠. 네. 대표님이 보시기엔 또 어떻게, 대만이 그런 역량도 충분히 있는 나라인지 또 그런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대만 시장에 가면 DBX가 대만 회사인 줄 알 정도로 저희가 대만을 시장 공략을 엄청나게 해왔고 지사도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대만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사실 처음에 대만 간 이유가 호랑이 굴이에요. 시스템 반도체 본사는 지금 TSMC처럼 돼 있고, 그 관련된 리얼텍이라든가 미디어텍, 글로벌 패밀리스 할 만한 회사들이 거기 있잖아요. AI 팩토리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TSMC가 내셔널 디펜스 1번이었는데요. 젠슨 황 CEO의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제2의 모리스 창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현실이 AI 팩토리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피지컬 AI가 나온 알고리즘이 시뮬레이션 베이스에서 완전히 테스트돼서 응용 피지컬 AI 알고리즘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알고리즘의 파운드리가 되는 게 AI 팩토리입니다. 이걸 또 볼모로 잡아서 대만에다 건설해 놓으면 이 트윈 타워가 날아가면은 이제 AI가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그 AI를 지탱하는 반도체와 시뮬레이션 모체가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제 공황이 올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유도를 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보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구나. 젠슨 왕이 이제 그 컴퓨텍스나 이런 데 오면요. 약간 버핏처럼 전체 그 관련 산업의 CEO들 다 모아놓고 밥을 먹으면서요. 엔비디아가 만드는 AI 반도체 전체 뭐 서버라든가 이 모든 산업 에코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데 서로 불공정 경쟁하지 말고 불협화음 내지 마라. 내면은 퇴출시키겠다. 엔비디아 에코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 어떤 수직 계열화를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슈퍼마이크로라든지 이런 서버 업체들도 GPU를 더 많이 받아야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AI 지금 반도체 때문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산업들의 매출이 막 올라갔으니까 몇 년간. 그러니까 절대 권력인 거죠. 매출을 2배씩 만들어주니까 매년 동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잘 협업해서 돌아가요. 이게 어떤 하나의 시스템처럼 돌아가는 걸 보게 되고 저희도 거기에 연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에코시스템에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보면서는 국가가 할 일을 지금 이제 기업이 하나 또 해주고 있는 게 있어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배울만 하다 보는데 2023년도에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국가 핵심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 세제 혜택이라든가 엄청난 대대적인 지원을 정부가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TSMC가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도 국가에서 조 단위의 이제 인센티브 보조금을 막 넣을 정도로 해서 이 산업을 부스팅을 했어요. 작년 대비 올해 지금 국가 매출이 68% 증가했다고 보고 있고 이거에 기반해서 지금 이게 어드밴스한 국가가 GDP 성장 5%, 4.5%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중국, 미국이 있지만 대만이라는 모델도 있으니 우리가 한번 좀 벤치마크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대만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 AI 팩토리의 또 다른 하나의 축이 그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가지고 그 디지털 트윈을 시뮬레이션화해서 그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장마다 다 사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시뮬레이션에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입력해갖고 거기서 연습하잖아요. 공장도 똑같이 그 각 공장마다 그 공장을 똑같이 카피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이걸 시뮬레이션해서 거기서 이제 그 피지컬 AI 그 로봇을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것도 대만의 TSMC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여기도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셔야 된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워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잘하는 부분에 잠재력이 그래도 또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모든 분야의 AI를 협파하고 가고 AI 팩토리 기반으로 간다, 대만이. 그리고 AI 하드웨어 전체 시스템의 제조 본산이 된다도 좋은데 그럼 우리의 유니크한 역할이 아직 남아있지 않는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도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이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과기부가 최근에 AI 국가 컴퓨팅 센터를 3차 공모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3차 공모를 보면 GPU를 15,000장을 이제 국가가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대만이 하고 있는 AI 팩토리가 이게 GPU 10,000장이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 15,000장을 가지고 뭔가 이런 어떤 확실한 산물을 낼 필요가 있죠. 그런데 현재 그 과기부의 그 공모안을 보면 민간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절박감을 가지고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했으면 뭔가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데 그냥 GPU 15,000장을 가지고 뭐 스타트업이 쓸 수 있게 해주고 학계가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럴 거다. 네네. 이런 벙벙한 그림 가지고는 이게 조금 디테일한 게 있었어야 뭔가 확보하는 의미도 있고 발전도 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그러면 15,000장을 돌려본 민간 기업이 있을까? 없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네이버가 갖고 있는 것도 15,000장 안 되잖아요. 야, 이거 참 아깝다. 국가에서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걸었잖아요. 뭐 라피더스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출자를 해서 우리는 파운드리 쪽으로 좀 더 가보겠다. 이런 기존의 자기 소부장 생태계를 활용해서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른 쪽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일본이 라피도스를 하겠다고 했을 때 미국을 어떤 식으로 설득을 했냐면요. 우리 AI 반도체 할 거야. 그리고 투나노를 할 거야. 이거 우리가 홋카이도에다가 더군다나 재생에너지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의 3대 조건 물, 전력, 사람 이거 세 개거든요. 물은 홋카이도에 아주 접근이 용이하고 전기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한국이 안 하는 AI 반도체의 투나노로 가겠다. 이걸로 미국을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그렇게 좀 뒤처져 있었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하나는 일본이 자랑하는 슈퍼컴이 후카쿠 아닙니까? 근데 후카쿠 넥스트를 만들어요. 2030년부터 가동하는데 이 후카쿠 넥스트가 AI for Science.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기초 연구, 소재 개발 이런 쪽으로 그 부분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는 이런 확실한 목표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아직까지도 AI의 윤리 쪽에 좀 방점이 아직 찍혀 있죠. 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럽은 연합하겠다는 거고요. 자, 대만은 AI 팩토리를 내세워서 AI for Manufacturing 이거 딱 내세웠고요. 중국은 AI 융합 그리고 AI 피지컬 시대를 우리가 먹겠다. 이런 목표가 있잖아요. 한국은 AI for what? 오늘 이 대담의 아마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걸 겁니다.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죠? 그 대표님은 이제 라피도스를 이제 다녀오셨다고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이제 올해 기공을 끝내놓고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5개 이제 기업 대표할 만한 분들이 딱 15명만 공장 안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서 투어를 시켜줬어요. 비밀리에.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신 대로 100% 재생 에너지고 재밌는 게 그 건물 전체가 떠 있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지하실이었어요. 지하로 가니까 이 기둥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 이게 스프링 같은 걸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려도 지진 나도 아무 문제 없다. 어느 정도 이상까지 버틴다. 이거 이제 하고 나서 14일 만에 만든 이나노 웨이퍼다. 이거 갖고 나오면서 피력하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TAT가 2개월만 걸린다. 웨이퍼 나오는데. 다른 나라 파운드리는 4개월, 5개월 걸려도 우린 2개월 반 만에 뽑아낸다. 우리가 이나노를 하면서 반으로 줄여보겠다. 이런 이제 도전을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약간 이게 핵 자산 같은 걸 느꼈어요. 20세기 때에 핵을 9개국이 나눠 가지면서 패권을 가져갔으면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갖고 가는 국가가 21세기는 리드할 패권을 좀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AI 반도체 원천 기술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 거냐면 만약 20세기 때 우리가 핵을 가졌으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같이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렇다면 21세기에 막강한 AI 반도체 그 전략 자산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그렇죠. 어떤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 미국하고 중국은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애플에서 이게 양산한 그 아이폰 2017년도에 나온 걸 보면서는 미국은 그냥 가져간 거고 중국은 무조건 가져가려고 노력할 거고 이 둘은 이제 예약이 돼 있는 거고 조그만 나라 중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제 하바나랩스라는 게 지금 현재 인텔에 머지되긴 했지만 머지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는 서버 NPU 회사 중에는 가장 프라미싱한 기술이 있었다고 보고 걸출한 또 온디바이스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쟁하고 싶었고 그보다 더 잘한다고 보여주려고 버터를 올려서 그 집은 다 녹을 때 그러니까 같은 AI 워크로드 돌려도 다 녹는데 저희 거 아예 안 녹아요. 그만큼 전성비가 좋다. 이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유럽도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대만에도 좀 있습니다. 국내와 이제 일본이라는 게 남아있고 나머지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커버하기 어려울 영역이다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는 가능. 근데 일본은 근데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달라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어떤 응집력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갈라파고스화되고 있어요.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이걸 다 엮을 수 있을까? 그거보다 우리가 더 지금 들고 있는 건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 살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본이 28나노 만들다가 이제 갑자기 2나노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네. 일본조차도 자만하면 안 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 역량으로 따지자. 그러면 저는 자연적 역량 안에서 일본 나쁘지 않다고 봐요. 꼭 우리가 앞선다는 건 아닌데 이제 최첨단에 대한 어떤 이 열정이 조금 많이 식어 있다. 지금 저희 뭐 미국, 중국, 대만, 일본, 그리고 유럽까지 또 어떤 상황인지를 좀 간략하게 봤는데 이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우리나라의 지금 AI 반도체 산업 현재 상태 그리고 어쩌면 돌파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이 AI 3대 강국이라는 책에도 언급을 주셨지만은 이 한국의 지금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직도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좀 몰입돼 있다. 네. 삼성 파운드리가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넓혀 나갈 수 있을까? 이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국산 MPU,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디백스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용, 또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서버용을 지금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AI 3대 강국의 그 한국의 반도체 설계의 삼총사 뭐 이렇게 딱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이 삼총사가 저는 앞으로 한국의 엔비디아의 젠슨황 같이 그렇게 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한국은 사실 시스템 반도체 양산 경험도 좀 부족하고 네. 뭐 그걸 통해서 막대한 뭐 이윤을 내는 그런 기업도 없고 한데 대만은 좀 잘 나가게 됐던 혹은 삼성 파운드리는 좀 뒤처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결정적인 뭐 사건 같은 게 있었나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요 3년이 삼성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의 해였다. 그러니까 첫째 2014년에 엔비디아의 젠슨황이 삼성한테 쿠다를 사라고 오파합니다. 그 플랫폼을요? 네. 예. 그런데 그거 거절했거든요. 그때 그거 샀으면 완전히 전세가 뒤바뀌었겠죠. 2015년에는 처음에 젠슨황이 HBM 삼성하고 만들러 왔다가 딱지 맞고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로 옮긴 해고요. 2016년이 이제 애플의 AP를 삼성이 그동안에 만들다가 이제 완전히 끊긴 해잖아요. 저는 이게 결정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김노건 대표가 2016년에 애플에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상황이 전 굉장히 궁금해요. 그 AP가 이제 원래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하던 거를 이제 끊겨서 TSMC 넘어간 것이고 또 모리스 창이 쓴 TSMC 이제 반도체 재구현 책에서도 딱 되게 핵심적으로 저한테 우리나라한테는 뼈 아프지만 애플의 AP권을 삼성으로부터 갖고 온 게 TSMC의 결정적인 그 위닝 포인트였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이후부터가 내셔널 디펜스급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애플 재직 시예요. 그리고 제가 딱 갔을 때는 사실은 삼성도 하고 있고 TSMC도 하고 있었어요. 그 포인트가 사실 삼성 파운드리에 있는 임직원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그 선단 공정은요, 처음부터 막 센시하게 뭐 칩이 만들어져서 좋게 동작도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버그 덩어리예요. 애플만 해도 처음 딱 들어가 보면 모든 어널리시스와 시뮬레이션이 딱딱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럼 반도체 나오면 동작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것들을 어떻게든 수작업과 여러 가지 어널리시스를 추가적으로 해가면서 맞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 업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체인지스를 요구하게 돼요. 음식들을 딱 뭐 예를 들면은 셰프한테 줬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의 시행착오를 부억 안에 이제 환경에서 다 바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시집살이를 시켜서 최고의 입맛이 나오게끔 만드는 과정이 이제 램프업인데 공장도 이제 그게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양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다양한 설계에 대한 최적화 포인트도 나오고 그다음 전체 전반적인 수율의 안정성도 제고가 돼요. 물량이 많이 뽑아주니까. 근데 그거를 만날 때는 이제 실력이 굉장히 잘 맞다 보니까 올라올 수 있는데 이걸 해줄 수 있는 타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하냐면 1, 2년 전에 코어스 공장을 뭐 엔비디아를 위해서 늘려라. TSMC가 안 들어주고 그다음에 이나노 먼저 애플보다 우리 돈 너무 많이 내니까 우리 달라. 이제 우리가 1위다. 해도 먼저 안 주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10년 이상을 이거를 맞춰본 타자, 완전히 엉망인 상태의 이 램프업 공장을 다 살려서 양산시켜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10년 사이 애플인데 졸부가 와가지고 돈 많이 주니까 다 내놔 이랬는데 줘도 못 갖고 간다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삼성 파운드리가 뭐 경쟁력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지만 내재적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많았을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삼성 파운드리 같은 이제 글로벌 넘버 2고 이나노를 그래도 양산시키고 올해 보면요. 이럴 수 있는 지금 다른 경쟁이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텔이나 아주 래피더스는 한 2, 3년 멀리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 있으니까 어떻게든 지혜롭게 잘 살려내는 거는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애플과 TSMC가 그랬듯이 같이 뭔가 합을 맞출 만한 파트너가 지금 딱히 없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뭐 최근에 테슬라 건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근데 사실 이걸 좀 보는데요. 비즈니스는 사실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수요가 많아질 거로 지금 AI 시대 때 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걸로도 좀 영향을 받겠지만 그 위에 있는 게 국제 정세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뭐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막 감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TSMC 갈 물건들이 텔레 공장 삼성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중관계와 국제정세 안에서 이게 좀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면 기술력으로는 약간 반등해서 다시 좀 기회를 볼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염원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로도 조금 전폭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장관님은? 해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정부는 AI 반도체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쪽으로 투자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대기업을 집중적으로 뭐 지원한다 이런 거보다는 그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연결해주는 연결자로서의 역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에서인데요. 저희도 이제 이나노 저희 DXM2라는 제품을 삼성 파운드리 결정했고 이제 공시했는데요. 저희 이거 이나노 반도체는 굉장한 포텐셜이 있다고 봐요. 삼성이 갖고 있는 이나노. 그러니까 좀 문제도 말도 많지만 왜냐면 GAA 공정이 그 EUV 공정 대비 추가적으로 25%, 30% 전력 절감을 줘요. 이나노는 지금 GAA를 첫 번째로 도입시킨 거는 삼성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수율을 잡아낸다 그러면은 전성 효율에 대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나노로 빨리 가는 것보다 2나노를 거의 무슨 낙동강 전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수율을 잡아서 인천 상륙 작전 하는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야심을 갖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수율을 잡아내고 에코시스템을 2나노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면 저는 2나노 계속 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성 효율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봐서 2나노를 준비해야 되면 국내 산업계나 정부에서 2나노 생태계 구축하는 거에 공을 좀 들이는 게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노림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이나노에서 좀 삼성의 역전극이 그리고 한국 뭐 반도체 생태계에도 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